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국내 증시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는 그 선물을 톡톡히 받은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18,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죠.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이후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거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소형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오늘장 마무리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신승용 대표가 뽑은 오늘 시장 현 키포인트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긍정적 글로벌 투자 심리 영향권을, 둘째로 연말연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끝으로 변동성 축소로 인한 새로운 모멘텀 찾기를 짚어주었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내외 큰 이벤트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GDP 호재로 다우지수가 18,000선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주가로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유독 우리 증시만 좀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 일단 글로벌 증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 장 초반은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심리가 좀 보합권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시장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 제일 큰 이유 1년 내내 우리 시장을 사실상 가장 무겁게 흔들었던 어떤 그 재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다소간에 좀 약보합권 내지 하락권으로 좀 머물게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중국 영향권에 미국의 영향권보다는 조금 더 크게 좌우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해 지수 지금 현재 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일단 뭐 미국 향보다는 일단 중국 향에 의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듯해 보이는데요. 일단 연말 연시 큰 그림에서 본다면 내년 시장 여전히 올해 2014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그 잡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크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을 포함해 연말까지 남은 거래일도 단 4거래일입니다. 지난 3분기부터 화두됐던 배당 이슈가 오늘장에서도 현대차를 끌어올리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연말 연시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업 지배 구조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배당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낙폭과대 차원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기관 외국인 낙폭과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포트를 지금 채워가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지배구조조정 이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부에서 지난 10월달 얘기를 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그대로 연말에 다가가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 내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SK그룹 그리고 LG그룹, GS그룹까지도 이제 확산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이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삼성그룹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무리가 했다 해서 삼성전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내에 있는 다른 기업군까지 옮겨갈 가능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연말 연시 기업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이슈 꼭 포트의 한가운데 넣어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니 해도 배당 이슈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이슈. 지금 현재 예금 이자율 2%가 채 안 되는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시가 배당률이 한 3% 내외에 있는 기업군들 이미 지금 상승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성까지 같이 가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상당 부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가 배당률이 낮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배당을 줄여서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서 시가 배당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 3% 내외에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시가 배당률 1%에서 1.5% 내외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내년 1년 내내 우리 시장 내 가운데 투자 심리의 정가운데 위치하게 될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낙폭과대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폭 관련 과대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 물론 녹록하지 않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중국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유럽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 상승의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의한 어떤 그 영향력이 상당 부분 오히려 타 영어권보다는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최근의 상승 부분들 우리 시장 내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상해 증시가 하락하는 것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작전 세력주에 대한 어떤 그 철퇴를 가하려는 중국 집행당국의 어떤 그 의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단기적으로 좀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일단 기대감이 매우 큰 권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권역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디커플링의 해소가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그 커플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낙폭과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내 실적 관련된 모멘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활발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관련 모멘텀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4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내년 1,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내지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저효과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저효과에 의한 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 모멘텀 분명히 시장 내에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런 부분들 포트의 그 어떤 그 비중을 조절하심에 있어서 그 적절하게 비중 배분을 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대표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그동안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았던 유가와 환율 모두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젠 어떤 모멘텀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유가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은 안정세는 이미 보였지만 방향성은 지금 이제 조금 좀 어떤 그 달러화의 강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내에는 이미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우리 시장과 같은 어떤 그 이머징에 속한 국가들의 주식 시장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균형점이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을 상당 부분 가져야 되겠다. 중국 질적인 어떤 그 성장, 질적인 구조 조정은 이제 끝났다,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어떤 그 산업별 구조 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다.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때까지 억눌려 왔던 경기 민감 대형주, 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때가 이제는 서서히 정말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 지금 현재 2014년의 화두가 무엇일까와 2015년의 새로운 화두가 무엇일까. 2014년의 새로운 화두는 스마트의 융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 2015년의 화두는요, 스마트의 융합에 더 나아가서 인터넷과의 융합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정도가 좀 얘기가 되겠죠. 컨텐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커넥션에 대한 부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센서 부분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요. 컨텐츠,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센서의 융합 부분 꼭 2015년 어떤 그 테마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그 중앙점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서요. 이번 연말 연시 어떤 그 포트폴리오 재편에 참고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연말 연시에 포트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지금부터 연말까지 일단 좀 잠잠하고 조용한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 상당 부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윈도우 드레싱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어쨌든 매매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럴 때일수록 포트의 비중 조절에 꽤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포트의 비중, 스마트 컨텐츠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지배구조 및 배당 관련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5대 2대 3 정도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나 기업 실적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저 효과를 분명히 모멘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테마까지 포함해 오늘 대응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연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드나 투자문의 심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추천받은 종목 4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기술인데요. 이 박스권 돌파 기대감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하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4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별로 어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보면, 다음날 별로 안 좋았다가 다다음날 좋거나,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모나미도 보시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AP 시스템 마찬가지고, 알테오젠, 예, 바이오 베타 한다는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광 펜트 얼마 전에 말씀드린 조광 펜트 오늘 상한가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조금 약세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 해야 된다는 점 변명 같지만 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예, 변명 같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 예, 말씀드린 대로 예, 동종목 좀 눌림 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가시면 충분히 예, 올해 실적 그리고 시스템 그런 통합 그런 쪽에서는 다우기술 그리고 SK CNC 구조가 기업 구조가 SK CNC하고 SK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다우기술하고 다우데이터인데 최근에 보시면 SK CNC가 많이 올랐다니 SK 좀 따라붙고 이런 식인데 지금 다우기술하고 다우데이터도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우기술도 예, 지금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오히려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종은 좀 손절가는 확실히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500원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예, 손절가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지금 구간 뭐 진입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4,500원까지 충분히 예,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예, 그다음 다음 종목이죠. 이제 유니퀘스트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도 120에서는 뚫지 못했는데 오늘도 조금 저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프롬파스트인데 이 종목은 뭐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승도 하락도 없는 그냥 정중동 상태인데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예,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뭐 센서나 뭐 이런 쪽에 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아데나 투자자분 이렇게 그쪽 대표님께서도 내년도 네. 센서 쪽 잘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유니캐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헷갈린 종목이 예. 유니테스트도 있고 예. 유니퀘스트도 있고 예, 좀 근데 헷갈리죠. 비슷하더라고요. 좀 사업하는 것도. 예, 유니테스트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럼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이런 쪽인데 유니퀘스트.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 아, 뭐 반도체 장비라기보다는 그 기술 영업을 하는 네. 예, 그런 회사로서 올해 뭐 그런 영업 가치만 해도 동사의 영업 가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좀 못 미치고 있는 정도고 네. 그 자회사인 드림텍 스마트 부품 쪽도 내년에 삼성전자 분명히 중국 업체들한테 좀 내줬던 시장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유니캐스트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00원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니까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좀 프롬파스트는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3,100원대만 안 깨준다고 하면 꾸준히 지켜볼 만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신다면 4,000원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모나미, 조광페이트 등 이런 종목들을 기억하신다면 어제 추천받은 종목들도 향후 흐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시장 연휴를 앞두고서 그런지 상당히 뭐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벌써부터 연말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오늘 좀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실적보다는 네.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한과학인데요. 대한과학은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어제 좀 골라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최대 뭐 연구용 실험기기를 그 유통 및 제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뭐 연구용 실험기기에 거기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랩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랩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도 스마트폰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뭐 독일 쪽, 그 유럽 중심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북미 시장에 북미 최대 병원에 초전 냉동고를 납품 또 시작을 했고요. 올해 뭐 독일 업체 제휴 유럽 지역의 뭐 스마트 랩 시스템 및 그리고 또 북미 지역 그런 실험 장비 납품을 놓고 봤을 때 올해는 뭐 전년도랑 좀 비슷합니다. 저는 비슷한데 네. 내년부터는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지금 주봉 보시면 5,000원대부터 뭐 잘 나가면 8,000원대 네.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5,000원대에서 바닥 찍고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좀 아직까지는 무릎 정도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00원 전후로 해서는 네. 한번 좀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좀 조정 나왔을 때 6,000원 전후에서는 네.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PM 풍년이라는 종목입니다. PM 풍년 압력석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국내 시장 뭐 70%대 점유를 하고 있고요. 압력석 쪽에서는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6,700원까지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쿠쿠전자가 상장을 하면서 뭐 중국
시장 뭐 진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평가받으면서 네. 좀 강하게 좀 올랐었는데 고가 대비 지금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태고요. 최근에 뭐 좀 한중 FTA 뭐 체결도 됐고 이제 본격 발효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중국 쪽에 그런 매출이 중국 영업도 굉장히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도 뭐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그 구간을 좀 보여지고요. 뭐 지금 3,130원이라면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입니다. 없는 네. 자리고 다만 뭐 지금 가는 자리에서 또 못 가면 또 계속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네. 2,9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손절을 네. 하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000원 좀 넉넉하게 121 이평선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다들 아시겠지만 각티슈라든가 그런 네. 위생용 휴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냥 오랜 업황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위생 화장지 쪽에서는 뭐 어느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매출은 뭐 정체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펄프 값이 안정화가 되면서 순이익은 증가 추세입니다. 앞으로 펄프 값이 크게 오를 일은 좀 없어 보이는 게 네. 뭐 유가도 안정이 됐고 결국 또 유가하고 굉장히 또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펄프 값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좀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9월 달에 한번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고요.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좀 있다고 하면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2,500원을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한 뭐 3,000원 부근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종목도 YD 온라인이라고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고요. 네. 그리고 최근 라인과 손잡고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 라인 최초의 MMORPG 게임인 그 알비온 전기가 지금 구글 앱스토어에서 그 2위를 달성을 하며 주가가 한때는 좀 8,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담백하게 좀 빠진 상태고요. 네. 지금도 뭐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네. 있는 구간을 보여집니다. 한 4,500원에서 600원 사이에 매수 가담하시고요. 그리고 5,300원을 때를 좀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도 확실하게 이제 지금 반등 구간에도 못 가면 또 한동안 또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00원을 좀 마지노선 잡으시고 이건 전저점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마지노선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네 종목 소개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님 성탄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또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광퉁, 유안타증권의 정윤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중국 증시가 3% 정도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출발 나쁘지 않더니 장중엔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네요. 다시금 3,000포인트를 내준 상황인데 오후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오후장도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마이너스 2.4%니까요. 어제 하락분을 합치면 거의 이틀 만에 5%대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같이 5% 한번 밀렸다가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밀리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가는 모습 중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좀 업종별로 보면요, 금융업종 특히나 그동안 많이 갔던 업종들이 더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들의 경우는 해통증권이라든지 중신증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5%대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거의 하한가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재 보시겠는데요. 대진철도 마이너스 3%대고요. 아무래도 철동 관련주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런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 쪽 특히나 주요 종목들 보시겠는데요. 이 중에서 또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상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은자그룹, 그다음에 중앙자보원 같은 경우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항천정보 같은 경우도 8.6%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디어 쪽이 강한 모습인데요. 북경 가와 케이블 TV 같은 경우 오늘 7%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로우바이 간주류 같은 경우도 5%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 보시겠는데 홍콩 그동안 상해 시장 대비해서 못 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해 시장보다는 조금 덜 움직이는 모습, 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 상해인 주들 같은 경우는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지만 홍콩은 마이너스 1%대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정을 이용한다면 저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상해 증시 흐름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증권주들 특히 오늘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때 살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저번에도 한 2번 정도는 중신증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화폐증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601688번이고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신용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용은 고객들 같은 경우 자기 돈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1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 그러니까 증권사 자금을 빌려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그 이자율도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 자체가 증권사에 바로바로 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률 부분도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1.95위안인데요. 지금 현재 이평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주들 장기적으로 큰 흐름이 좋게끔 보여질 것 같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옵션이 6월 달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주들 상승 국면에서 밀릴 때 사자,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이렇게 밀릴 때 사는 것이 더욱더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화태증권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산타 랠리가 맞는데, 글로벌 시장의 산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2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럽 증시도 어제 시장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3분기 GDP 확정치는 5%. 와, 정말 많이 오른 거죠. 4분기 때도 예상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의 내년 초까지의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저는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부터 해서 외인들이 200억 이상의 매도세가 잡힙니다. 현재 외인은 289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기간도 1,000억 원 가까운 약 9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계속 매수를 해주려는 움직임. 자,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배당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 26일까지 배당주 사셔야 됩니다. 26일까지요. 그렇지 않으면 배당 못 받으십니다. 자, 그럼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종목들 매수세가 외인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들어와 주겠죠. 이런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저한테 오늘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배당 주나요? 왜 이런 문의가 왔을까요? 레버리지는 ETF입니다.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당을 하고 나면은 배당락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배당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강세를, 여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배당은 안 줘요. 대신에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인다.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금요일까지 잘 보셔야 되고, 산타 랠리는 저는 지속이 될 것이다 보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시장을 연말까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보기 전에요, 상담도 해드리니까 전화번호 안내 좀 하고 갈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죄송하지만 문자입니다. 문자 주시면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급 100점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보니까요, 오늘 종목은요 KCC부터 해서 사마페인트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KCC가 드디어 올라가나요? 오늘 현재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갈 수 있을까? 이대로 끝날까에 대한 고민 드는데요. 차트를 같이 보시자면 많이 밀렸었어요. 이렇게 잘 가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꺾여 내려갔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횡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포인트에서 지금 주가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좀 확인하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쪽 자재 관련주, 건자재 관련주들의 최근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KCC뿐만이 아니라 한생 같은 경우에도요, 쭉 밀리다가 좀 반등을 최근에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볼까요? 현대리바트도 거의 같은 움직임이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LG하우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네, 역시나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츠 같은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하츠 볼게요. 하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이쪽 관련 업종들이 살아나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보입니다. 자, KCC가 그나마 가장 오르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수급 분위기를 보더라도 수급을 볼게요. 자, 최근에 수급에서의 KCC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이 없다. 딱히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기에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연말까지 KCC에 대해서는.
그럼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다음 주부터 해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랠리를 삼거리에 남았는데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55만 원 위로 올라가 준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타 다른 종목들 있죠.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나 그다음에 LG하우시스나 같이 이렇게 상승 그림들이 나오는 것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KCC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 돌아왔고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좀 기다려보자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현대산업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갔고 그제도 오르고 오늘 급등해서 4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현대산업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다가 이게 내려왔죠. 자,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추세 하단 부분에 맞춰보니까 여기 라인 잡히네요. 그렇죠? 네. 참 요 정도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참 매수하기 좋은 기회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평행하게 맞춰봤을 때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지워볼게요. 아우가 안 집히네요. 네. 자, 요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어쨌든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고점 포인트였고요. 오늘 고점 포인트까지 딱 갔다가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구간? 슈팅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 아니죠. 이거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내려왔다 올라가겠죠. 어떻게 내려올까요? 이런 식의 아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외인이 7만 주, 기관이 8만 4천 주가량을 강하게 매수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최근 수급 보니까 꾸준한 기관이 좀 보였고 외인의 매도가 많이 보였는데 외인이 좀 매수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관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고점 포인트가 나온 만큼 약간은 조금 매수 의지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 포인트가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올라갔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현대산업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보유자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B금융 볼게요. 자, KB금융도 오늘 흐름이 양호하게 나옵니다. 좀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도 됐나요? 네,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부를 체크해보죠. 자, 은행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 좋기 때문이죠. 올해 실적이 어쨌든 좋아요. 차트도 같이 보자면 많이 밀린 상태에서의 주가가 어떻게 반등 흐름을 조금 기대하는 자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깨지고 내려가 버리면 내려왔다가 보통 회사에 문제가 없고 수급이 돌아오는 포인트가 어디서 이 바닥에서 잡히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세 하단 부분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라간다.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얼마죠? 39,500원 라인까지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수급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오늘 수급 외인이 14만 주, 기간이 몇 주? 5만 3천 주의 매수량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최근에 수급 상황 보니까 그간 매도했던 물량이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최근 들어 매수세가 좀 보이긴 해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파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드는 느낌이고 사는 기관과 외인들도 보인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근에 이제 이 횡보세를 멈추고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대신에 이제 금요일 날부터 또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4만 원 가까이까지는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대신에 절대 금요일 날 꺾이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지수가 상승 중에 종목이 올라간다면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호텔 신라가 올라가요. 어제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네. 좀 바닥을 확인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간 많이 밀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밀려버렸냐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을 보자면 차트에 보자면 8월 달부터 차트 볼게요. 8월 달부터 해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면세점,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되면서 15%가량이죠. 그로 인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자,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 고점 포인트 라인 여기죠. 자, 여기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착 반등을 줬어요. 뚫고 올라갔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의 접근으로는요. 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이 추세를 그리겠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떨어질 때는 위에부터 이렇게 잡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아래부터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아래부터. 그래서 요 밴드 같은 라인은 이런 식의 라인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이렇게 종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수급상 굉장히 기관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아주 많은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좀 팔고 나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장도 기관과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잡히고 있어요. 상승을 주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려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갈 때까지 놔두시고요. 조정이 나왔다가 전 저점 포인트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그런 요 포인트에서. 지금은 잠깐 지켜보고요.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보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최근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사마페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갑니다. 9%까지 하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자, 많이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오늘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마페인트의 주 매출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공업용 페인트에서 발생합니다. 공업용 페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공업용 페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조선소입니다. 배 만들 때 여러분 많이 쓰겠죠. 특수 페인트니까.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배에 바르는 그 특수 페인트 바닷물에 부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비싸요. 네. 사마 페인트가 최근에 조선소들의 수주가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나요? 4분기 들어서부터 3분기보다 회복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죠.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상으로도 보자면 기관들이 연일 매수, 연기금에 미친 듯이 매수하는 달려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달려든 거예요. 투신권까지. 자, 오늘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간 97,000주. 와, 연기 58,000주. 이거는 문 거예요. 제대로 문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따라가야 되나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종목은 항상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자면 이 추세에 대해서 하단 부분 라인은 거의 이 정도 추세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새로운 라인 잡히는 게 이 정도 라인으로 한번 깨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왔고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시 올라가겠죠. 아니면 좀 더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올라가던가.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놓친 거가 되긴 해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신규 접근은 역시나 큰 조정 보셔야 됩니다. 큰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제가 볼 때는 흐름이 너무 좋아서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잘 지켜보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들고 계시고요. 신규 접근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 나오면 그때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보죠. 많이 왔네요. 자, 테라세미콘 1716님 19,300원에 15%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이 워낙에 좀 복잡해요.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자, 19,000원대 매수하셨어요. 추세상으로 보건데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다시 튀어 올라가는 자리네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딱 올라가는 자리가 매수가시네요. 참 사람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렇죠? 매수가까지는 1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추세상에 말고 흐름상, 수급상을 보면은 수급은
약간 좀 깨름직한 수급이에요. 좀 바뀌는 듯한 해요. 다시 최근에 바뀌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실적 체크해보죠. 자, 실적을 보아하니까 영업이익 개선 사항이 좀 보이긴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무조건 좋네요. 자,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4분기까지 실적을 더한다면은 그래도 PER이 엄청나게 비싼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상승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 구간대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펀드멘탈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들어가기엔 참 꺼림칙한 종목이 맞아요. 네. 사실 여기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 여 아래 있어야 정상이에요. 가격으로 보자면. 근데 큰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가죠. 네.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데 여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올라간다 칩시다. 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날 만도 한 그런 추세가 나와요. 큰 그림에서 보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겠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시간만 준다면 어찌됐든 다시 매수가 이론은 올라갈 겁니다. 추세상으로 보건데. 하지만 현 구간대에서는 다시 올라가면 매수가 근처까지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매수가 근처에서는 네,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시길 말씀드리고 혹여나 17,500원짜리 이탈해버리면은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OCI인데요. 3374님 87,400원 30%. 볼게요. 본격적인 상승은 정말 저도 모르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중국에서 LED 업체들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 업체들에서 보조금 자체가 크지는 않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에서 뭔가 일을 꾸미는 듯한 모습들. 태양광 산업에서도 어찌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아직은 좀 사실 길이 안 보여요. 네. 이거를 최근에 매수하지 아무도 이거는 추천하지 않았는데 87,000원이시면 매수하신 때가 최근이시거나 아니면 한참 아주 옛날이실 건데 아주 옛날이실 건데 2007년에 아니실 것 같고 그 누구도 이 종목에 대해서 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9월 달부터. 근데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일단 지켜보다가 이건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접어두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횡보를 하니까 이게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 상승 쪽이라고 자신 있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냥 단지 기대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급 포인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거 보세요. 수급은 아예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인 팔고 기관 샀다 팔았다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개인이 주로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많이 사면은 그 종목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관과 외인이 많이 사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전형적으로 개인이 사는 종목이잖아요. 그냥 낙폭 과대로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추천했다 누군가가 그분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이거 종목은. 정책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양광 무슨 태양광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내년도 유가가 많이 안 좋을 거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유가가 올릴 건데 $60, $7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오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가가 $100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00였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100였어요. 순식간에 떨어진 거를 올라가는데 1년 넘게 기다려도 $100 여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2년, 3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태양광 산업은 어떻게 해요? 한참 뒤로 물러나겠죠. 내년에 각광받는 산업이 또 뭡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OCI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비중 줄여보던가 매도하시던가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던가 좀 더 기다려봤을 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도 장담은 못 드리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종목. 고난의 행군을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 쉬시고 금요일 날 장 보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교대역 4번 출구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에서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꼭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좋은 얘기 같이 하시고 정말 좋은 종목들 준비하고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양시장 모두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가를 형성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